지금 미국은 리뉴 스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웰스파가 이제 출시되기 전에 저에게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웰스파 강의를 출시 전에 했죠. 출시 전에 하고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도 많은 그룹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웰스파를 좀 전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2012년도에 바디 갈바닉이라는 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 제가 바디 갈바닉을 전국 투어 강의를 했었어요. 붐업을 해서 한국의 일자 헤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근막이완이라는 걸 처음으로 예, 한국의 그 뉴스킨 사업자분들에게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붐업이 됐었던 시기가 됐는데 정확히 한 10년 후에 이렇게 웰스파 IO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또 한 번 그 붐업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어, 일단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웰스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 특수한 기능, 이게 기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웰스파가 가지고 있는 기전 중에 미세전류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디바이스 앞쪽에 보면 그 더블로드라고 하는 그 헤드 모양이 있죠.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롤핑법이라고 하는데 그 근막을 이완할 때 수기로 하는 방법 중에 그 근막 이완술 방법 중에 하나의 동작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더블로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더블로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동작을 한번 여러분들 팔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업자분 팔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동작을 보시면 아, 얘가 더블로드 모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체 공학적인 측면으로 헤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근막 이완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미세전류의 특성이 림프를 얼마나 빠르게 순환시키고 촉진시키는가 하는 건데 림프의 기전을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웨스파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접목할 수 있는 분들을 컨택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림프나 미세전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세전류기가 미용기로 한국은 미용기, 의료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용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의료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도 쉽게 의료적인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을 또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디바이스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뉴스킨 한국에 있는 뉴스킨 코리아에 이제 법무팀이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붕업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사업자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멘트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법무팀에서 좀 이런 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뭐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이자 통합의학자다 보니까 그런 멘트를 빼면 이 디바이스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집해서 계속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은 고객들에게 전달할 때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앞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동일하게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요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앞부분의 자료가 이 웰스파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미국은 좀 자료가 좀 다르겠죠? 어쨌든 기전은 같을 것 같아요. 그 젤이라던가 그 다음에 세럼이라던가 그 다음에 거기도 각질 제거가 있나요?
예. 그 같이 나와 있나요? 세트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은 조금 본사의 취지에 맞는 강의보다는 전문가의 입장의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 없이 팩트만 전달해 드릴 거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과대 광고 형태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고 인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달할 때는 그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강의 좀 시작할게요. 시간이 짧긴 해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긴 한데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 테크닉적인 거죠. 실기를 할 수 있어서 바로 임상을 볼 수가 있어. 한 5분 만에 5분 만에 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웨스파의 정말 특별함은 실전을 봐야 돼요. 이 데몬을 통해서 한번 보면 정말 빠르게 통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리프팅이 되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회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파를 처음 한국에서 설명을 할 때 웰모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웰모닝에 대한 기전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아니 말 그대로 건강한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지? 우리가 운동이나 아니면 수면이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웰스파 케어만 한다고 웰모닝이 될까? 이런 측면들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본사도 이렇게 건강과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웰모닝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그 수면이 어떤 부족, 그다음에 운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운동보다는 노동을 많이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습관에 대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웰모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회사가 나름대로 컨셉을 세 가지로 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인데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토어라고 하는 거하고 뭐 리바이탈라이즈 그다음에 릴렉스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짰어요. 그래서 리스토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회복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활력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좀 휴식과 이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미세전력이 기계 하나가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어, 활성화시키고 또 이 기전이 제대로 접목이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봐서는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방법을 전달했을 때 놀랍게도 웰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이 웰스파를 하나로 안 쓰고 두 개로 쓰는 쌍스파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지양하는 편인데 예, 또 사업자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두 개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일단은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더 많이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점은 딱 하나예요. 예, 뭐냐면 혼자서 등이나 이런 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부위를 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래서 할 수 없는 부위는 함께 하면 되겠죠. 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등을 혼자 사셔서 할 수 없는 분은 뭐 파트너 사장님이나 형제라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만들었고 그 세 가지 컨셉에 따른 전용 젤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액티바이팅 젤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디 세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좀 응용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를 직접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이야기보다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조금 더 접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사의 얘기를 다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뭐냐면 액티바이팅제를 이렇게 해당하는 부위에 트리트먼트 부위에 이제 도포를 충분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못합니다. 왜 충분히 못하냐면 양이 너무 작아요. 쉽게 얘기해서 몸에 비해서 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위를 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나중에는 어떤 정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드릴게요. 웰스파이오, 거기서는 이제 리뉴스파라고 하는 아이오는 어차피 기전은 미세전류입니다. 미세전류기는, 갈바닉하고 달라서, 갈바닉은 말 그대로 전류의 흐름이 직류방에, 갈바닉 트리트먼트 젤에는 이온화를 시켜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미세전류는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온화를 시키지 않아도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리스토어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액티바이팅 젤만 여기에다가 다 쓰시게 되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유로운 젤과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액티바이팅제를 사용해서 웰스파를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본사 자료입니다. 종아리의 미세혈류 증량이 1회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자료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레이저 도플러라고 하는 미세혈류 측정을 했더니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적외선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면 찜질하고 나서 원적외선을 측정을 했을 때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혈류량이 증가되는 거. 이래만으로 이렇게 미세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건 뭐냐면 모세혈관은 내피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맥이나 동맥하고 달리 근육이 아니에요. 세포가 상피세포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내피세포로 되어져 있는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한 1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말단까지 혈류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수족냉증이나 손발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비타민 B군이나 그 다음에 뭐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세전류를 활성화시키면 결국은 이렇게 혈류가 증강될 수 있어요. 미세전류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외부적인 물리자극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내 몸에 있는 미세전류인 생체전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주느냐. 나이가 들어서 부족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내에 있는 전류 흐름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거고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체내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발이 저리거나 그 다음에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족냉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외부적으로는 미세전류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필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세전류기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측면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미네랄 보충을 충분히 해주고 하면 정말 빠르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미세전류, 우리가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들면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뭐가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세포에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미네랄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없으면 생체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외부적으로 미세전류기를 사용했을 때 더딜 수 있어요.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미네랄을 좀 강력하게 권고해서
섭취 후에 이 미세전류기인 웰스파를 사용하면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니까 뭐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디 균형을 위해서 액티바이틴 젤이라고 하는 젤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주로 스킨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즉 피부에 보통 활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빠르게 복구하는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회복하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주로 바디 쉐이핑 젤하고 달라서 갈바닉 바디 쉐이핑 젤하고 달라서 그냥 바른 상태에서 닦아내지 않고 흡수를 시켜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피부가 좀 화이트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윈터체리 추출물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를 좀 매끄럽고 그다음에 좀 하얗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요 젤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리바이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은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탄력이에요.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4주 사용 후에 피부에 업 리프팅이 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분 만에 스킨이 바뀌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탄력이 정말 빠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럼이나 젤이하고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미세전류의 특수한 기능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무릎의 피부결 변화가 4주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로 대상은 33세에서 한 50세 정도 되는 분들의 무릎에 피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임상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력 개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사가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대에서 60대까지의 특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때 보통 한 12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사이클이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12주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3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90%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바디 세럼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코토니 추출물이라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해조 추출물인데 얘가 일종의 피부막을 형성해 줘서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광택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코토니 추출물이라는 게 이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렉스를 할 때는 다시 액티바이팅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썼던 리스트와 관련된 제품에서도 액티바이팅 젤을 썼죠. 자, 모든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화면? 이 화면대로 여러분들 젤을 쓰면은요, 하루 만에 젤이 없어집니다.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조금씩 덜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폴리시라는 거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질 부분과는 아주 다른, 또 다른 각질 케어 제품이에요.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나 건조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에 건조증이 많으신 분들은 바디 폴리시를 꼭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요 사용 후에 느끼는 감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촉촉해요. 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럽습니다. 마치 무언가 물광을 바른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먼저 케어를 한 후에 액티바이팅 젤이나 바디 세럼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에이지락 더마틱 이펙트 로션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폴리페놀 성분인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히비커스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하나는 꿀 추출물이에요. 그냥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피부에 꿀을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에 꿀 바르면 어떻게 돼요? 꿀 피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더마틱 이펙트 로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제가 예전에 이 더마틱 이펙트 로션 나왔을 때 누스키너 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 오버해서
이거를 바르고 샤워를 하면요, 샤워물이 피부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탄력과 매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더마틱 이펙트 로션인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바디 케어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바르시잖아요.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요, 웰스파로 바르세요. 웰스파로 더마틱 이펙트 로션을 바르면 흡수율이 손보다 10배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용에 대한 걸 알려드린다 그랬죠, 실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바디 세럼이든 액티바이팅 젤이든 아니면 더마틱 이펙트 로션이든 모든 제품들이 에이즈락 갈바닉 세이핑 젤이나 트리트먼트 젤을 제외한 건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이온화가 안 돼 있는데 이온을 시켜서 집어넣는 건 미세 전류기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웰스파 거기에서 쓰는 리뉴스파는 어떤 제품이든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세 전류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니까 이거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젤과 이제 로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더블로드잖아요. 이 더블로드의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 보셨을 건데,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세 전류, 그다음에 마사지, 그다음에 전용 제품에서 전용 제품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미세전류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사지. 그러니까 미세전류를 이용한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더블로드라고 하는 헤드를 만든 거죠. 그럼 이 더블로드의 헤드를 볼 때 여러분들 지금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 옆 사람의 팔을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이제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 손으로 이렇게 팔이 있으면 한쪽은 이렇게 잡아서 몸 쪽으로 당기고 한쪽은 잡아서 반대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걸 동작을 이렇게 팔에 있는 근육을 아니 옆 사람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당겨 보세요. 들어서 당기면 요 더블로드 모양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더블로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블로드 모양이 우리가 근막 이완을 할 때, 림프 관리를 할 때 쓰는 이제 롤링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방법이 우리가 테크닉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본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게 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이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면 단점이 있어요. 마르신 분들이나 뼈를 건들 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블로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그리게 되면 아무리 마른 분이든 뼈를 건드려도 통증이 없어요. 아프지 않고 이 원을 그렸을 때 근막과 림프가 훨씬 빠르게 순환이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어깨, 목이, 여기서 목에서 요 승모근까지 내려오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문지르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세전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블로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내려오는 걸 원을 그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내려오는데 요거를 자 보세요. 갈바닉 때도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요렇게 헤드 위에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가요.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헤드를 가지고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이제 옆에 사장님들 어깨에다가 있다가 한번 데모를 해보시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얹어서 어깨로 미는 거예요. 어깨로 미는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나도 힘이 들지 않고 고객은 훨씬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문지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완근이라는 데가 힘이 들어가고 상완에 힘이 들어가서 이걸 오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잡지 말고 올려서 원을 그리는데 지금 젤이 없으면 안 돌아가죠. 젤을 발라서 한번 이따가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마사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더블로드를 만들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미세전류예요.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미세전류 비교를 할 때 고정갈바닉과 진동주기 갈바닉이라 해서 이 갈바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직류 방식이란 말이에요. 직류 방식이기 때문에 1에서 100까지의 전류 세기를 정해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제나 아니면 세이핑젤에다가 이온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온화를 시켜서 집어넣을 때 들어가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혹시 그 미국에도 이 부스트라는 게 있나요?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예, 이 부스트도 똑같이 미세전류입니다. 아, 없어요? 아, 미국에는 없나요, 이게? 아, 예, 안타깝군요. 어쨌든. 자, 이렇게 부스트도 미세전류인데, 부스트하고 달리 이 웰스파의 미세전류는 이 커스텀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거, 마이크로 커런트라는 게 결국은 미세전류인데, 이 커스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커스텀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요 아래에 있는 부위별 전도율에 따라 최적의 전류 세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존의 미세전류기는요,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미세전류기는 예, 한국에서도 예,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용 부분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미세전류기는 가격이 되게 고가예요. 보통 싼 게 한 뭐 몇십만 원 하고 비싼 거는 보통 300만 원, 400만 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 자체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그다음에 특정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웰스파라고 하는 이 린스파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 생체 전류의 흐름에 맞게끔 자기가 전류를 세기를 조절해서 찾아내는 아이오 방식은 없어요. 이 웰스파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단 대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기와 미용기로 분리되어져 있는 위세전류기는 있지만 이걸 통합해서 만든 거는 웰스파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 구분 짓는 방법은 바로 예, 스스로 이 디바이스가 이 웰스파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몸 상태에 따른 전류 흐름을 찾아서 약한 것은 거기에 맞게끔 강한 것은 거기에 맞게끔 전류 세기를 전환한다라는 시스템 이게 인공지능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사에서는 림프절을 하지 마라, 뭐 목 부분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셔도 무관합니다. 예, 왜 무관하냐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전류 흐름을 잡기 때문에 예,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단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하나를 알려드리면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미세전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 회사가 웰스파이오, 리니스파에는 전류 세기는 알아서 조정하지만 시간은 5분으로 세팅을 해놨죠. 그러면 미세전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이 강력한 미세전류기를 5분 이상 한 부위를 사용했을 때 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릎이 아프다고 한 번 해서 무릎이 너무 시원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5분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날 더 부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 특정한 부위를 5분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는 1분에서 3분 정도를 해줍니다.
그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해서 시간에 텀을 두고 할 수는 있지만 횟수를 늘리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한 타임에 시간을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데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갈바닉처럼 막 30분, 40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1분에서 3분만 해도 풀려요. 그런데 더 하면 더 부어요. 그리고 림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이완통이라는 게 생겨서 엄청나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을 반복해서 하시는 걸 권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미세전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파충류도 상관이 없이 생체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체전류는 기본적으로 약 50 마이크로볼트 정도가 되고요. 암페아로 이야기를 하면 약 40에서 60 마이크로볼트의 마이크로 암페아라고 하는 게 이제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50 마이크로볼트고 이 전기가 흐르는 전류애가 60에서 40 정도의 암페아로 있다는 얘기고요. 아주 그래서 뭐요? 미세한 전류죠. 이 미세한 전류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미네랄이 해요. 그래서 미네랄인 체내에서 금속인 양이온, 나트륨, 칼륨,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이런 애들, 아연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양이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드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함께 만들어지는 미네랄 섭취가 되면 안에서 생체 전류라는 걸 세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전류 방식이 가장 빠르게 흐르는 게 어디냐면 신경하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신경도 전기 신호고 근육도 전기 신호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몸의 근육이 심장 근육, 내장 근육, 그 다음에 골격 근육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없으면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는 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야 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근육이 운동을 할 때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 그 이온을 물질을 보내는 걸 칼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포의 전류 방식은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 해당하는 혈자리에다가 침을 꽂죠. 그 침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전류를 소통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침은 체표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체표의 문제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미세전류기는 아주 심부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 문질러 줬는데 이 전류의 흐름이 심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의 운동성까지도 좋아지게 하니까 이걸 굳이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오래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체 전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혈액이나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영양물질의 흡수를 돕고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미세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전류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물질 교환이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재생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한 기계가 미세전류기고요. 자, 이런 미세전류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의 화학적 자극이 일어나면 세포에 일시적으로 투과성이라는 게 생겨서 외부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갈바닉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근섬유의 수축 메커니즘이 있어서 탄력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팔에 대서 약 오늘 5분, 내일 5분 이런 식으로 문지르기만 해줘도
신경섬유를 따라서 근섬유가 수축하는 현상을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면 피부에 그다음에 근육에 뭐요? 수축 현상으로 해서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세전류기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백달톤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오백달톤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부가 안 좋을 때 혹시 거기도 180도 페이스워시가 있나요? 미국에도 180도? 그 페이스워시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인 페이스워시를 여러분들이 얼굴에다가 바르고 막 1분이든 2분이든 있다가 헹궈주죠.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클렌징 효과만이 아니라 비타민 C에 의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쵸? 요거 제가 하나 팁으로 드릴게요. 부스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스트가 없으니까 예,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 그 비타민 C 페이스워시를 여기다가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가볍게 웨스파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비타민 C는 분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른다고 안 들어가요. 겉에만 있는 거예요. 겉에 있는 노폐물만 빼내는 건데 기미가 있거나 잡티가 있는 분들은 한국엔 부스트로 그걸 하는데 이, 이 웨스파를 딱 갖다 대면 이온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온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계의 원리가 생겨서 비타민 C가 진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잡티나 기미인 색소 침착을 빠르게 회복시켜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갖다가 몇 분만 문질러줘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이온 통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세전류기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기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체전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강연들이 있고요. 또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각 피부과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전류기는 이제 일반 우리 인체에 있는 전류하고 뭐가 다르냐면 신체 전류가 일정 부분 흐르다가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 세포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면 환원을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염증세포 회복을 못해요. 근데 이 미세전류를 외부에서 집어넣어 버리면 이 염증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미세전류기가 하는 환원 능력이에요. 그래서 미세전류를 이렇게 그 호아타리젠 요법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거는 이제 세포충전 건강법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세포에 에너지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통증과 그 다음에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자 뭐 이런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그래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이 기계학을 가르칠 때 항상 주의하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방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진동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방대한 양의 전자파가 생깁니다. 그 전자파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못해요. 그 전자파의 문제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나 치료를 해주는 관리사나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게 신경계 질환과 자율신경의 문제가 오고 소화기 장애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미세전류기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자파 발생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간만 잘 지키면.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통증은 종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르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증의 문제는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막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히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통증이 오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전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류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게 한방에서 침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전류를 이용한 전기로 기혈을 흐르게 해서 통증을 해소하는 방식들을 찾은 거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손으로 수기요법이나 도구, 다양한 도구들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네. 놓든지 테이핑 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하든지 부항을 뜨든지 예, 그리고 이렇게 예, 괄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았는데 이 방식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방식들도 나름의 효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괄사를 하려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부항을 뜨려면 이거 역시 통증을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기를 사용했을 땐 통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기 자체도 비싸지만 뭐에 문제가 있냐면 전자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세전류기는 웰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또 많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미세전류기를 활성화시켜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걸 발췌한 건데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 탈모 증상이 있는 쥐에게 7주간 10분에서 30분씩 모낭수의 증식을 촉진하게끔 자극을 줬더니 모발 성장 속도를 높였다. 실질적으로 미세전류기는 모발 생성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 두피를 케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뇌 전기 자극을 가해서 통증 변화를 10일 동안 관찰했더니 내 몸에 통증이 있던 것들이 감소됐다. 그리고 또 이 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세전류 자극을 했더니 피부와 피하 조직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전달해서 세포의 에너지인 ATP 생성을 자극해 세포가 활성화돼서 치유를 돕더라. 그다음에 미용적인 부분에서는 피부결과 색조 및 탄력,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요. 미세전류기를 사용했을 때 피부에 사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 콜라겐 분비가 21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미세전류기로 바디를 했을 때 세럼이나 액티바이팅제를 바르고 했을 때 통증과 순환 플러스 저절로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게 213%까지 증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FG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가 191%까지 향상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 성장에 관절 부위인 성장판을 자극했을 때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에 탄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도 꾸준하게 하셨을 때 피부 탄력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본사가 아까 임상 데이터 나온 내용들을 이미 과학적 증명이 돼 있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나온 얘기는 팩트죠. 사실적인 결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뭐까지 했느냐면 미세전류를 발생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녔더니 체중 감소와 복부 지방률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정도로 미세전류기는 다양한 방면으로 쓰고 있고요. 요 기계가 요 기계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싼 기계들이고요. 얘네들은 미용기로 나와 있습니다. 얼굴만한 미세전류기로 얼굴을 하죠. 결국은 이런 전류기를 사용했을 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전류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방식으로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렇게 패치로도 나온 게 있고요. 칫솔도 미세전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헤드, 머리에 씌우는 것도 나와 있고 팔찌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미세전류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롱이라든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미세전류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사용 전에 모든 금속류는 제거해야 됩니다. 부착된 금속류는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스탠드를 받거나 척추에 이물질인 금속물질을 삽입한 경우에는 그 주변을 피해서 미세전류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통증 수용기에 민감한 경우 있어요. 갖다 대기만 한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짧은 시간으로 적응을 시키셔야 되고요. 관리를 하는데 계속 따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극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분을 섭취한 후에 하시고요. 이걸 촉진시켜주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혹시 미국은 비타민C가 뭘로 되어 있나요? 아니, 파마넥스에서? 캡슐, 네? 네, 슈어볼. 추어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어볼과 함께 비타민C를 추어볼과 함께 물 섭취 후에 관리를 하게 하세요. 비타민C가 들어갔을 때 전류의 흐름이 전도체 역할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피부 자체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거는 주변을 하시지 해당 부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너무 많은 나이를 드신 고령자의 경우에는 좀 사용을 제한하고요. 특히 심장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사용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자, 미세전류기는 결국은 마사지의 원리처럼 우리 몸에 어쨌든 인체가 산화되는 거를 환원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전자거든요. 그 전자를 우리가 손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 활성화를 그래서 미세전류기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세전류기를 사용할 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하세요. 첫 번째는 네 개의 더블 로드가 피부 스킨에 다 밀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두 개만 하 있으면 안 되고 네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다 닿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이렇게 헤드를 잡는 거에 힘을 주면 여기에 힘을 못 줘요. 그래서 얹어 놓는 거에서 어깨에다 힘을 줘서 누르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압력을 주셔야 되고요. 속도는요, 여러분들 심장 박동하는 속도만큼 하시면 됩니다. 쿵짝, 쿵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은요, 항상 사지에서 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사지에서 몸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 발끝에서 서해부 방향으로 하시는 거고요. 어깨나 체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머리 쪽에서 아래로, 목에서 아래로 어깨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깨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복부 쪽, 등이나 허리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엉덩이를 기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네,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서해부로 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따 사진 보여주면서 알려드릴게요. 시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부위를 5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견갑거근이라는 자리인데 이거는 목과 어깨, 팔이 저릴 때 이 부분만 풀어주면 다 해결이 되는 자리거든요. 웰스파를 가지고 이 부분만 풀어주는 거예요. 원을 그려서 풀어주는데 자, 보시면 스트라이핑 동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리잖아요. 위로 올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원만 그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원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동작들을 짧게 5분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래 하지 마세요. 네, 시간을 재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유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예, 이렇게 스트라이핑 동작이라고 하는 물리적 자극을 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기혈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혈이 순환이 안 되고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물리적 자극을 줄까? 이게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근육이 유착이 돼 있는 거예요. 유착이라는 말은 이렇게 근막이라는 게 붙었다는 얘기고 근막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근막이 붙어버리면 결국은 뭐요? 혈관이나 림프나 신경이 흐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호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을 슬라이딩을 해주면 그 근막 아래에 있는 림프가 흘러요. 림프가 흐르기 시작하면 림프는 무불질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중금속, 그 다음에 노폐물, 박테리아,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젖산 이렇게 분자가 큰 애들을 끌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림프가 막히면 셀룰라이트가 생기고 지방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 생기고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림프를 순환시키려면 뭘 해야 돼?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죠. 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는 이유가 림프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근막을 소통시켜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는 미세전류기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림프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 체내에 쌓여있는 뭐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혈액순환만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림프는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절이라는 애는 약 500개에서 7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느냐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죽은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면역 활동을 하는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 기능이 망가지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림프가 막혀 있어요. 림프가 막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뭐냐면 팔뚝이나 허벅지나 복부 쪽에 셀룰라이트가 많거나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살이 찌거나 그 다음에 잘 붓거나 이런 사람들은 림프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웰스파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파를 해주게 되면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림프 관리가 잘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 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방법은 이따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림프가 이상이 되면 부종이 생기니까 림프 관리를 했을 때 부종이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나 아니면 자궁암이나 이런 암증으로 인해서 림프를 절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붓거든요. 팔도 붓고 하체나 복부도 붓고 이렇게 부어 있고 림프절이 파괴된 사람도요. 웰스파를 하게 되면 조직에 이 림프액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림프가 없는 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라던가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이러면 림프 순환이 안 되고 또 하나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가공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미국 생활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림프에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림프 마사지를 하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볼게요. 일단 골격근의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젖산 물질은 림프를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젖산 물질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웨스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젖산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버드라이브를 함께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파 관리 후에 젖산 물질이 빠르게 림프를 타고 흘러갈 수 있게끔 오버드라이브를 함께 복용하면 정말 빠르게 배출이 됩니다. 미국은 오버드라이브가 정량이 몇 알이죠? 60, 60. 매달 주세요. 아침 개수 저녁 몰라요? 아침 저녁 하나씩 2알. 에? 오버드라이버가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어요? 네. 거기 맥주효모라고 해요. 비타민 B군으로 되어 있죠. 네. 아, 걔는 수용성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기능의학이라고 파마넥스 강의를 하는데 오버드라이버는요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효과를 얻으려면 관리 후에 오버드라이버를 한 번에 3알, 4알을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12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몸의 변화가 달라요. 젖산을 빠르게 빼고 싶으면 이렇게 뭉쳐 있거나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버드라이브를 많이 권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평활근을 자극해서 혈관 탄성도를 좋아지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데이터, 즉, 한 번 관리에 미세전류가 증가했다, 미세혈류가 증가했다. 이 말은 결국 혈관 탄성도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자율신경을 조절해서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이런 분들,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에게도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니까 과민한 증상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 통증을 해결하고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나아가서 예, 림프 관리를 했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이 이완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첫 PT 할 때 말씀드렸던 웰모닝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왜 이 웰스파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가의 결론적인 부분을 찾아낸 게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 중에 하나는 멜라토닌 생성의 부족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서 예, 긴장돼서 잠을 못 자는 긴장하고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 다 잠을 잘 수 있는데 긴장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기 때문에 수면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정말 빠르게 긴장도가 사라지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론적인 부분에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스파를 전신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요, 근육이 엄청나게 이완이 돼서 편안한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임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림프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전신을 할 때, 예, 이 손에서, 팔에서는 겨드랑이로, 자, 목에서 얼굴 있는 데서는 다 쇄골 쪽으로, 그리고 배꼽을 기준으로 우측은 우측 겨드랑이, 좌측은 좌측 겨드랑이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을 기준으로 하복부 쪽에는 예, 우측은 우측의 서해부, 좌측은 좌측의 서해부 쪽으로, 그리고 발 쪽에서는 다 모두 위로 올려서 서해부 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고요. 뒤에서 해주는 것도 똑같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 쪽은 다 서해부로 가고요. 예, 배꼽 위쪽에 있는 등 쪽은 다 겨드랑이 쪽으로 몰아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웰스파를 해주는데 그냥 문질러 주는 것보다 원을 그렸을 때 틀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 후에 한 번씩 팔에다 대고 시범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웰스파에 바디젤을 바르고 이렇게 일자로 문질러 보고 원을 그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더 좋고 어떤 게 더 빠르게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금기증이 있어요. 림프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은 그 부위 외에는 가능한데 그 부위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식 환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이 림프, 즉 근막 웰스파를 해줬을 때 갑자기 순환이 촉진되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나 암 환자들은 안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예, 이 웰스파 미세전류를 사용했을 때 림프가 빠르게 흐르게 되면 전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혈전이 있는 사람, 물론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약 복용하지 않고 혈전이 있는 사람들은 순환이 급격히 됐을 때 혈전이 생기는 부분이 따라다니다가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예, 잘 인지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붐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시된 리뉴 스파를 가지고 충분하게 고객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고객들이 이제 이 스파를 통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의 문제, 통증의 문제, 뭐 이게 가장 사실은 우선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전류라고 하는 예, 전류 방식의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웰스파는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제가 많은 기기를 봤을 때 누스킨에서 만든 웰스파만큼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웹과 연동이 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뭐야 전류 세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제 얼마나 잘 이걸 효과를 보게 하느냐인데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해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지방에 강의를 다니면 게 있어요. 지방에 강의를 다녀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전 같은 거 올리지 말고 뭐 인스타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올리는 사업자들 꼭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했는데요. 뭐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전달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전문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 정말 고객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마음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니까 여러분들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큰 성장하시고 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세요. 질문 궁금한 거. 질문. 부스트도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수입해서 그 방법도 알고 싶고 아까 고령화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몇 세가 고령인가요? 90세 되시는 분 쓰면 안 되나요? 네? 거기 잘 안 들려요. 질문 얘기해.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주시면 되지 아니, 않을까요?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여기가 마이크. 아, 마이크가 잘 안 여기 아, 죄송해요. 얘기하세요. 아까 젤을 다른 거랑 딜루트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젤을 써야 되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네. 부스트랑 쓰는 방법 그리고 고령이라 그러면 90세 이상은 고령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고령의 개념에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령자는. 그래서 질환을 앓고 있고 90이라도 건강하신 분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리고 1차적으로 수분 섭취가 많이 없는 분들은 웨스파를 했을 때 혈류가 증강되고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다 보면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음날 좀 더 부종이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젤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바디 쉐이핑 젤 있죠. 바디 쉐이핑 젤은 이온화 되어져 있는 젤이긴 한데 이거 역시 웰스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닦아내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바디 갈바닉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웰스파를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부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스트를 가지고 전용 젤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요번에 새로 나오는 출시된 제품들이 뭐 비타민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 콜라겐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다면 그것도 부스트로 하시면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좀 웰스파로 하기 어려운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건 부스트로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네, 부스트도 똑같이 미세 전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걸로 쓰시면 돼요. 이 멘톨 성분 들어있는 거. 아이스 댄서. 네,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자, 또 궁금한 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샤워하고 나서 머리 감고 나서 그 머리 두피에다가 웰스파를 전체 하고 제 생각에는 귀에 그 모든 그 혈점이 다 반사구가 있다 있죠. 그래서 제가 네. 그 귀에다가 그 W 노드 4개 안에다가 귀를 집어넣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목으로 내려놨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머리에다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 예. 효과적인. 얼굴에서 저 아까 부스트를 쓰라고 하셨는데 미국에는요 갈바닉 말고 페이셜 스파가 있는데 그게 미세 전류를 쓰거든요. 그거를 써도 될까요? 부스트 말고 뭐가 있다고요? 미국은 페이셜 스파가 그 얼굴에 그 갈바닉이 아니라 페이셜 스파가 미세 전류를 쓰거든요. 얼굴에만 예,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예. 네네. 페이셜 스파. 아까 비타민 C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타민 C? 네, 비타민 C. 그러면 G3를 마셔도 되나요? 좀 크게 좀 안 들리는. 어떻게? 네. 비타민 C가 제가 잘 안 들려요. 비타민 C 대신에 G3를 마셔도 되나요? G3. 네. 돈만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치아 임플란트랑 기계는 상관이 없나요? 에? 치아 임플란트랑 이 기계는 상관이 없나요? 임플란트? 치아. 치아에 임플란트 하신 분? 네. 네, 여기만 안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치아에 있는데 하면 자극이 되게 세요. 임플란트. 자, 다른 거 궁금한 거 질문. 얼굴에다가는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닌가요? 찬반이던데 한국.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모니카 불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서 올려서도 되고요. 이렇게 전두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갈반역보다 훨씬 더 탄력이 생겨요. 볼 주위에는 해도 되나요? 인스타 네, 보면은 이거 막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하실 때 인앤서 바르고 하세요. 인앤서. 인앤서 바르고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얼굴을? 아니 매일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대신 진짜요? 시간을 오래 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떤 사업자분이 했더니 주름이 더 잘 생기는 것 같다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서. 아, 그거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세 전류기는 음. 갈바닉하고 달라요. 다른 전류하고 달라요. 얼굴 같은 경우 할 때는 한 30초? 30초. 왜 아주 짧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짧게. 목은요? 5분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다 30초에서 1분이면 끝나요. 오래 하지 마세요. 오래. 오래만 안 하면 그럼 다 해도 네, 에브리데이 오래 안 하면 해도? 돼요. 원래 이거는 1분에서 3분 간격으로 다 하는 거예요. 10분, 아. 20분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 바디갈바닉은 서해부나 그런 쪽에 여전히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사용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웰스파 자체로 림프절을 하셔도 됩니다. 뭐, 본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해도 되느냐면, 모순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전류세기를 알아서 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위를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만 피하시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키시면 되고, 자주 꾸준히 해주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예. 어쨌든, 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